다음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로 박지만 회장도 그렇고 여동생 박근령 씨도 그렇고 아주 전혀 이 기자들이 접촉이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박지만 회장은 소위 이제 그 태블릿 PC죠. 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통해서 연설문이 유출됐다. 이게 이제 터졌을 때 아마 부인 서양희 변호사하고 같이 유럽 여행 중에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돌아와서 기자들이 아마 집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또 집에도 아예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접촉이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 근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청와대 과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청와대 부속실에 근무했던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제 측근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연세가 연로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도 이제 걱정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에서 걱정이 많았겠죠. 그래서 특히나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씨 다 이제 구속도 되고 검찰 불려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박지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이럴 때 동생인 네가 찾아가서 누나를 좀 위로도 좀 하고 또 민심도 정말 가감없이 전달해서 좀 빨리 어떻게 좀 해결책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너가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화로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지만 회장의 반응이 제가 찾아가도 누님이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갑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JP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렇죠. JP도 그 얘기했잖아요. 보면 JP도 가서 이럴 때 JP께서 나서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뭔 얘기요? 가면 니깎게 뭐하냐? 하고 개똥 취급할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성정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래서 내가 도움 안 되고 사실 이럴 때 보면 사촌 형부인 나한테 좀 도움을 청해 참 좋을 텐데 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박지만 회장도 뭐 그와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뭘 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라고 보면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 예단을 했었고 지금 상황에서 뭐 크게 자기가 도움이 될 수도 없다. 좀 이런 체념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이미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형제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단절한 게 뭔가 이 친인척의 부패와 이런 거를 비리를 막는 의지를 보인 거로도 포장이 됐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최순실 씨가 다 차지해가지고 다 장막처럼 가리고 그렇게 한 셈이 된 건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박지만 씨의 응집에 대해서 딱 기억나는 거는 그 전에 이제 그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 관련해서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 그런데 최근에는 그거 실제로 내가 한 말 아니거든요. 한 게 최근에 알려진 사실 박지만 씨의 그 큰 움직임인데 사실은 이 대통령한테는 이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배우자가 야당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바로 박 대통령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위로도 해주면서 진짜 이 민심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주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배우자가 없으면 형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형제들하고 관계 단절해서 그걸 못하고 최순실 씨가 이제 그 역할을 해왔는데 최순실 씨의 바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개인사를 맡기고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거든요. 시크릿 쉐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걸 갖고 그 사람이 엄청난 전횡과 이권 행사라든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로 불행이 있지 않았는가, 씨앗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자체도 좀 말씀 나오게 말씀을 드리면 최순실 씨가 그렇게 돈을 빼돌리고 한 그것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이 국정을 맡아 하시는 대통령께서 최순실한 사인에게 의지해서 국정을 하셨다. 그게 이제 국정농단 아닙니까? 최순실이 뭐 뇌물을 받거나 남한테 공갈해서 돈을 뜯거나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측근 비리는 다 있어 왔거든요. 그냥 잡아놓고 부당하게 가져가 놓으면 우리가 법으로 찾으면 돼요. 근데 이건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가 외교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국가 중요한 정책에 최순실이란 사인이 관여를 해서 해왔다고 하니 우리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최순실이 그걸 다 한 것이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최순실이 뭐 돈 빼먹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분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도 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최순실이가 뭐 나쁜 불법 행위를 했다 그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대통령이 왜 최순실이라는 여자한테 휘둘려서 최순실에게서 조종당하는 듯한 이런 국정을 해왔냐. 그거에 대한 분노, 배신,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밝히셔야 됩니다.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최순실이 국정에 관한 게 적다. 이런 국민들도 안심하고, 아, 우리가 대통령이 그 정도 되면 뭐 그만두시라 할 정도는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 뭐 안 되겠습니다. 그만두시라.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속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특히나, 지금, 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사과에서 그 가족 간 교류마 조금 고외롭게 지내왔다. 그리고 이 박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미 골이 굉장히 뭐 깊어서 더 이상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가족의 도움을 바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확실하네요. 그렇죠. 최태민 씨가 그 당신이 여왕이 되려면 주변에 가족들을 멀리하고 그 더러움을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철저히 차단하고 본인이 오롯이 영예를 독점해서 그 뒤에서 부정축제를 한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엔 최순실 씨마저도 주변에 남아있는 그 동생, 남동생, 여동생마저 멀리해서 개인 대통령을 사유화해서 그 뒤에서 K스포츠 미르재단을 통해서 독일로 페이퍼 컴퍼니로 자기의 돈을 유출해 나가려고 하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태민도 그랬고 최순실도 그랬고 사실상 대통령을 위한다고 큰딸 영예를 위한다고 하지만 본인들의 부정축제와 치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이용하고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절대적으로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헌정을 중단시키는, 헌정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박지만 씨는 이제 노태우 정부 때 편지를 썼죠. 노태우 대통령에게 무슨 동생, 여동생과 같이 편지를 써서 정말 우리 누나가 정말 최태민 씨와 관계 끊도록 제발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최태민 씨에게 속고 있으니 우리 누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자필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고 예. 이번 기회에 이제 구출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최태민 씨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장난에 희생되고 말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언 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상황을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태우 대통령 효고록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노 대통령이 경호실 작전 차장보 할 때,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해운대, 그 1월 1일 날 박정희 대통령, 박근영, 박근혜, 그다음에 박지만 육사 생도, 차지철 실장, 그다음에 노태우 경호실 작전 차장보 함께 1월 1일 새해를 맞는 대목을 갖다 기술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가까웠던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지원 회장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군의 선배이자 어떻게 보면 아저씨 같은 노태우 대통령한테 이제 좀 살려주세요. 우리 누나가 좀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는데 저기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걸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왜냐니까 그렇죠. 내 동생 근영이하고 지만이가 흔한 얘기를 짜고 아마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숙모회라는 걸 만들어서 근데 숙모회가 있었고 근화봉사단 둘이 싸워서 결국 유경재단 운영권을 놓고 박근혜의 근화봉사단, 박근영, 박지만의 숙모회가 대판 싸우거든요. 그 결과 마지막 박지만 회장하고 박근영 저 당시 이사장이 숙모회장이 써갖고 올려서 노태우 대통령이 교통정리해갖고 결국 최태민, 박근혜 쪽을 몰아냅니다. 유경재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당시 큰영의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형제간의 꼴이 어마어마하게 멀어졌고 근데 박지만 회장은 저것이 이제 그때 이미 보지 않았겠어요. 옛날 최태민이 어떻게 했는지 형제들 간에 다 모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아저씨도 아시잖아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제발 좀 최태민 좀 떼주세요. 근데 최태민이 저 유경재단에 손 뗀 지 3년 후인 94년에 죽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아까 유경재단의 그 갈등 1990년에 때 보면은 그때 박근영, 박지만하고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래도 박지만하고 관계가 최소한 유지되다가 이 정부 와서 그 권력을 놓고 또 최순실 정윤회의 방해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지만 회장이 그런 간곡한 요청을 받고도 내가 찾아가 봐야 뭐 하겠느냐 이런 얘기 참 인간적으로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